오케이. 이제 그 시험 대비 때문에 요약 강의를 한번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요약을 할 건데 어디부터냐면 삼각형의 성질에서 닮음의 활용까지 약간 좀 필수적인 것만 빠르게 보면서 넘어갈 테니까 이거 한번 꼭 듣고 앞에 내용 까먹은 거 있으면 반드시 기억하고 또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 볼게. 일단 1번 이등변 삼각형을 제일 처음에 배웠지. 이등변 삼각형이 뭐냐? 그냥 정의는 아이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말한다. 근데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보기엔 이 선을 긋는 거였던 것 같아. 이 선이 되게 많은 것을 담고 있어. 어떤 걸 담고 있느냐? 이 선에서 내려왔을 때 직각이고 직각이게 만들면 여기가 꼭지각이지. 꼭지각에서 그 밑변에 수직이 되게 내리면 D라고 했을 때 우리 BD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같게 되고 그리고 이 선은 각 A를 2등분한다. 이 선이 굉장히 중요했지.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나오는데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모두 이 선 위에 있어. 그 이유는 내가 굉장히 많이 말해줬을 거야. 작도 때문인데 외심의 작도가 그 삼각형의 변에서 절반으로 나누고 수직으로 올린 선들, 변마다 이것들의 교점이니까 이 선의 위에 있고 내심도 각의 이등분선이지. 그러니까 이 선 위에 있고 또 무게중심은 우리 중선이 뭐야? 여기 어떤 점에서 다른 마주보는 편에 중점까지 내리는 거니까 이게 중선이기도 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은 모두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오케이.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기 밑각의 크기는 같고 그리고 이 절반 삼각형과 이 절반 삼각형은 합동이다. 오케이. 이거 기억하고 이제 직각삼각형으로 넘어갈게. 자, 직각삼각형.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이야. 우리가 요즘 닮음만 해서 합동조건을 많이 까먹었을 것 같은데 직각삼각형 합동조건은 그냥 합동조건에서 좀 더 특이한 게 있었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일단 합동조건이 뭐가 있었지? 두 개 있었지. 아니지. 두 개 있었지. 아이고. 합동조건이 두 개 있었는데 그게 바로 RHS와 RHA 합동이다. RHS, R이 뭐야? 직각. H는 빗변.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될 포인트 잡는 거는 두 삼각형이 둘 다 직각 삼각형이냐. 둘 다 직각 삼각형. 그리고 두 번째는 빗변의 길이가 같나? 를 보고 이게 조건이 맞으면 이제 한 변이 같은지 각이 같은지로 변이면 S가 붙고 각이면 A가 붙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직각인 걸 확인하고 둘 다 직각이야. 그리고 빗변의 길이를 확인했더니 둘 다 5cm래. 근데 이제 이쪽 변을 확인해 봤더니 3cm, 3cm야. 그러면 이거는 RHS가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변을 한 게 아니라 각을 알게 됐어.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야. 그러면 이거는 RHA가 되겠지. 그리고 항상 합동에서는
대응변, 대응각 표시 잘 해줘야겠지. 오케이. 이거 표시를 꼭 잘 해줘야 되고, 나중에 나오는 닮음에서도 이 대응변, 대응각은 중요하게 잘 맞춰줘야 돼. 증명 같은 문제에서. 오케이.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다고 했던 게 세 번째 각의 이등분선이야. 이거 내가 하는 거는 약간 A4용지나 노트 같은 거에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너만의 필기대로 써보면서 이거를 시험 전까지 계속 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보는 게 각의 이등분선인데, 각의 이등분선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이렇게 각을 이루고 있는 두 직선이 모이면 이렇게 각이 생기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 각을 XOY, 각 XOY를 이등분하는 이런 선이 있으면 이 위의 점에서, 위의 점 P에서 이쪽 선분과 이쪽 선분의 거리는 내가 어떤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라고 했지. 여기 이 길이라고 했지. 이 길인데 이 길이가 같다. 그치? 이게 1번이고 2번이 뭐냐? 2번은 이제 먼저 이 이등분선을 그은 게 아니라 우리는 길이가 같은 점을 보는 거야. 거리가 같은 걸. 그러니까 어떤 점을 이렇게 딱 찍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거리가 같은 점이 있더래. 일단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점은 각의 이등분선이 위에 있는 거지. 그냥 이 조건만 만족했을 때 그냥 여기와 여기를 잇는 이 직선, 이 자주색 직선을 그으면 이 각이 알아서 이등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인지가 중요한 거지. 선을 그었을 때 여기 길이가 같고, 그리고 만약에 먼저 이게 길이가 같으면 여기는 각을 이등분한다. 나중에 이거는 접선하고 관련돼서 내심할 때 내가 좀 외우기 쉽게, 내심이 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인지,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라는 거야.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 그치? 그래서 내심 이걸 할 때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볼 수 있었지. 그래서 이것도 진짜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도형을 보는데 쉬워질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했던 내용이 외심하고 내심이지. 이게 아마 삼각형 파트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파트일 거야. 외심이랑 내심. 먼저 외심은 정의가, 자 먼저 목차부터 적을게. 외심은 일단 원이 있고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그것의 꼭지점을 다 지나는 원, 그걸 외접원이라고 하거든. 이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 그래. 그치? 이거는 정의고, 내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작도였지. 작도는 거는 이걸 그리는 방법이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 이 원을 그리고 어떻게 중심을 찾는지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삼각형에서 이 외심을 찾는 방법은 이 어떤 변에서 중심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이 선을 긋고, 이 변에서도 수직으로 올라오게 중심이고, 여기서도 중심이고 수직으로 올라오게 그으면 어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그게 외심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게 외심이고, 이것의 특징은 당연히 외심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아.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 항상 내가 강조했던 거 있지. 1번, 2번, 3번. 세 개의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뭘 하기로 했지? 밑각이 같다. 그치? 밑각이 같으니까 여기 각 같고 또 여기 각이 같고 여기 각이 같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색깔 노란색이랑 노란색 하나, 좌주색 하나, 갈색 하나씩 모으면 90도가 되고 그리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아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외심에서 각 변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그거는 변을 이등분해. 왜냐면 애초에 작도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중심인 점에서 수직으로 끌어올렸을 때 만들어진 점이 외심이니까 반대로 외심에서 여기에 수직인 걸 해도 이거인 거지. 그 길이를 2등분 하는 거지. 이렇게 2등분.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길이를 2등분하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고 외심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외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 그 외심이 닮음이랑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외심의 위치야. 예각삼각형, 제일 중요한 직각삼각형, 그리고 둔각삼각형. 그치? 예각삼각형은 안에 외심이 있다. 직각삼각형 가장 중요하지. 이거 문제 풀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직각삼각형이 있고 빗변의 중점에 먼 점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외심인 거야. 오케이? 이거는 진짜 약간 반사적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은 무조건 외심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길이 같지만 여기도 이렇게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게 꽤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길 바래요. 그리고 둔각삼각형은 밖에 있다. 그래서 외심의 위치를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오케이. 좀 빠를 수 있는데 이거를 어차피 요약하고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노트 동영상 멈춰가면서 노트 필기 하고 천천히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외심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중심각이지. 이렇게 있고 외심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외심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A야 각. 여기가 2A 두 배였지.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내심이야. 내심에서 보기 전에 내가 항상 봤던 게 접선이었지, 접선. 아이고. 접선이었지. 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원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이 점에서 우리가 접점이 생기고 이 선을 원의 접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내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삼각형에서 어쨌든 안쪽으로 접하는 원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안쪽으로 접하는 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심을 기준으로 원의 내심, 내접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수직을 긋고 여기도 수직을 그으면 여기가 다 접선이야. 접선이야. 그리고 그래서 접선인 거를 한번 보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도 이렇게 되겠지. 그때 우리가 이게 수직이면 이 길이가 같지. 왜 같아?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서 여기 P점이 있는데 이렇게 길이가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을 뭐라고 할 수 있었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할 수 있었지. 이 각을 이등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하고 이 점을 이렇게 이어서 생기는 이 자주색 직선은 이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심이 여기가 2등분이 되는 거고 여기도 2등분이 되는 거고 여기도 2등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심의 작도 내심의 작도는 세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을 이등분하는 선, 각의 이등분선. 오케이?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내심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내접원이 있으면 여기서 직각, 직각, 직각 접하는 점에 내리는 거야. 그때 이렇게 길이가 같고 이건 항상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무조건 주고 가는 게 좋고 외심으로 갈 때는 또 내심에서 또 꼭지점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각을 같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크고 각이 같다. 여기서 또 꼭지점까지 긋고 각이 같다. 그리고 여기서 합동인 삼각형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고 또 합동인 삼각형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그리고 또 합동인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반지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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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변하고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r이라는 숫자를 알고 둘레를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알 수 있어. 그치?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면 이렇게 쪼개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을 쪼개서 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A지 곱하기 반지름이 R 그리고 요 삼각형 보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이고 똑같이 나머지도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이니까 2분의 1 R을 묶어주면 2분의 1 R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 내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심에서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내심이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 중심각 A면 여기는 90 더하기 2분의 A 이것도 꼭 외워줘야 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은 끝났고 그 다음에 사각형 한번 볼게. 사각형에서 처음 나오는 거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몇 번까지 했지? 5번이 내심이었고 이제 6번 평행사변형. 평사도 중요하지. 외심하고 내심이 중요하고 평행사변형도 중요해. 일단 평행사변형에서는 정의가 그냥 이름 그대로 평행한 사각형이지. 두 변의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래서 일단 이렇게 평행하고 평행한 거지. 1번. 이게 정의고 우리가 어떤 사각형이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거 말고 4개가 더 있었어. 뭐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 일단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각형이 그리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 대각이라고 하지. 크기가 같을 때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대각선이 있었지. 평행사변형에서는 대각선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줘야 돼. 대각선을 서로 2등분한다. 2등분. 그러면은 사각형이 있으면 그게 평행사변형이 되고 마지막은 조금 외우기가 힘들었었지. 근데 이것도 조건 같은 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줘야 돼. 평행사변형, 인왕, 직각사각형, 정사각형 그쪽 마름모 문제에서는 어디서 어디로 넘어갈 때 조건 그런 걸 표시해 주는 게 굉장히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자, 마지막 5번째 조건은 한 쌍이 평행하고 거기의 길이가 같을 때
한 쌍이. 만약 여기 평행하고 만약 여기 길이가 같아 버리면 거기서 예외가 발생하지. 무슨 예외? 등변사다리꼴. 이렇게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이러면 평행사변형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평행한 쪽의 길이가 같아야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 5가지 꼭 기억해. 이 5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사각형의 조건.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봤던 게 평행사변형 안에서 이제 넓이가 있었지. 평행사변형에서 넓이.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대각선으로 반으로 가르면 이 나눠진 삼각형은 여기랑 여기는 2분의 1씩 되는 거지. 그렇게 되고, 그리고 대각선으로 한 번 더 나누면 그거는 4분의 1씩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눠진 정형화된 선이 아니라 우리가 임의의 평행사변형 안에서 그냥 아무 점을 찍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아무 점이나 이렇게 찍는 거지. 그리고 그 점을 뭐 P라고 할게. 그리고 P에서 각 사각형의 꼭지점에 이렇게 있는 거지.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이때는 우리가 마주보는 것끼리 이렇게 둘이 더했을 때 주황색 넓이랑 자주색 넓이가 같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번, 2번을 더한 거랑 3번, 4번 3번, 4번을 더한 게 같게 되는 거지. 이건 무조건 이렇게 둘이 더해서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전체 넓이가 40이래. 근데 3번이 15야. 그러면 4번은 5겠지. 왜냐면 전체가 40인데 우리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 1번, 2번과 3번, 4번. 근데 이게 둘이 같단 말이지. 그러면 3번, 4번을 합친 거는 20이 되고 20 중에서 3번이 15를 차지하니까 4번은 5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넓이 문제를 풀면 된다. 꼭 기억을 해주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평행사변형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중요하니까 항상 이 조건들을 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조건. 그 다음에 봤던 게 이제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이지.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처음에 이제 한 직사각형. 7번이지. 아이고. 직사각형은 이렇게 있고, 일단 정의는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야. 같다는 건 네 각이 사각형은 360도니까 4개 같으려면 하나당 90도니까 다 직각이란 소리지. 이러면 직사각형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했던 거는 이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에서 넘어올 때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평행사변형 중에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느냐지. 참고로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은 모두 평행사변형이야. 이런 평사에서 조건이 있어야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느냐. 즉, 이 조건, 직사각형 조건이라고도 부르고 2개 있었지. 한 내각이 90도. 왜 한 내각만 90도냐?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평행사변형이라서. 하나만 여기가 90도면 대각은 같으니까 90도가 되고, 또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하는 이 각들도 다 90도가 되지. 그래서 한 번에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직사각형은 특징이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그래서 직사각형은 여기 길이가 다 나눠진 것도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4개가 나와. 이것도 문제 풀 때 알면 좋을 것 같아. 이등변 삼각형 4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마름모로 넘어갈게. 마름모의 정의는 일단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사각형이지. 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그치? 그리고 마름모는 이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이등분을 하면서 여기가 수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럼 이거 그것도 봐야겠지. 평행사변형에서 어떻게 해야 마름모가 되는가? 자, 평행사변형에서 어떻게 해야 마름모가 되는가? 이때 조건이 뭐냐? 1번,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2번, 그건 아까 마름모는 이렇게 되면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평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가 같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웃하게 변의 길이가 같으면 얘는 얘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얘도 얘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변의 길이가 동일하지. 그럼 이게 뭐야? 마름모지. 그래서 마름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1번이든 2번이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5월 이거는 얘기를 안 할게. 아무튼 1번을 만족하든 2번을 만족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마름모가 이렇게 됐고 정사각형은 이걸 합친 거지. 마름모에서 넘어올 때는 자, 마름모 직사각형에서 넘어올 때는 9번이 정사각형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는데 직사각형을 넘어올 때는 마름모 조건이 쓰이고 여기서는 직사각형 조건이 쓰이지. 그래서 정사각형은 마름모랑 직사각형의 특징을 다 모아놨어. 길이도 같고 각도 같아. 그런 거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정사각형은 90도인 걸 알려준 거잖아. 각의 크기를.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을 그으면 여기가 직각 이등변이 돼. 직각 이등변은 45, 45지. 그래서 이 각을 안 줘도 우리는 각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사각형에서 이걸 꼭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사각형 일단은 다 봤고, 그러니까 흐름을 그리고 하나 볼 게 더 있지. 사다리꼴. 10번 사다리꼴. 자, 사다리꼴은 한 쌍만 평행한 거지. 그래서 사다리꼴은 딱히 볼 게 아마 없을 거야. 그냥 볼 게 우리가 평행한 거는 평행했을 때 이 평행한 쪽 말고 평행한 선에 이렇게 수직인 쪽 가로지르는 쪽에 이 두 개의 이렇게 각이 합쳐서 180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x고 여기가 80도야. 그럼 이 x는 10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줘. 평행일 때. 그리고 사다리꼴하고 등변 사다리꼴을 같이 볼게. 10번에서. 등변 사다리꼴은 일단 셀에서의 정의는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거야. 밑각. 여기 크기가 이렇게 같은 거지. 여기 크기가 이렇게 같은 거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변도 같아.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에서 이제 이게 이쪽에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랑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애초에 여기는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는 평사가 돼.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이 각이 여기 이렇게 넘어오는데 요거랑 요거랑 같지. 그래서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 돼. 따라서 등변 사다리꼴은 이등변
삼각형 더하기 평행사변형이야. 중요한 게 뭐였지? 삼각형에서 중요한 애랑 사각형에서 중요한 애가 뭐였으니까 등변사다리꼴도 정말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사각형을 얼추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사각형 중점을 찍었을 때 어떤 사각형이 나오냐지.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게 일단 그냥 평사. 평사는 평사가 나오고, 그리고 마름모, 직사. 얘네들은 서로 뒤바뀌는 거지. 직사가 마름모가 되고,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니까 마름모는 직사가 되고 직사가 마름모가 되는 거지. 얘네들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돼. 정사각형은 찍었을 때 정사각형이 되고, 그리고 그냥 사각형은 찍었을 때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반대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사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했더니 평행사변형이래. 그럼 얘네는 뭐가 될 수 있을까? 사각형도 될 수 있을 거고 평행사변형도 될 수 있을 거지. 오케이.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중요했던 게 문제를 풀 때 살짝 우리를 낚시했던 게 중점을 찍었을 때의 사각형이 뭐였어? 정사각형이었지. 정사각형. 근데 이게 무조건 정사각형이냐? 아니라는 거지. 등변사다리꼴도 있다. 등변사다리꼴 중에서도 여기 길이와 여기 중점끼리 연결한 여기 길이가 같으면 이렇게 돼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이게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지. 왜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건 누구 거? 직사각형. 수직으로 만나는 건 마름모. 그러면 얘가 정사각형인 거지.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등변사다리꼴이 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 근데 등변사다리꼴은 일단 대체적으로는 무조건 마름모인데, 마름모 중에서도 이런 길이가 맞춰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정사각형이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래. 원래는 등변사다리꼴에서 적으라고 하면 마름모를 적는 게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각형까지 요약이 끝났고, 닮음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볼 건 없어. 닮음에서는 내가 외워주길 바라는 게 일단 볼게. 몇 번까지 했더라? 11번이라고 적을게. 닮음. 일단 닮음이라는 거는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그 크기가 같아지는 도형들을 말하는 거지. 그것이 평면 도형이 될 수 있고 입체 도형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평면 도형일 때는 그 길이 b가 같고 각은 그냥 같아. 그리고 입체는 그 면 있잖아. 면. 이렇게 뭐 육면체가 있으면 이러한 면의 합동인 면, 아니 합동이래. 닮음인 면이고, 그리고 이 모서리 길이가 b가 같아. 오케이. 닮음일 때. 그래서 닮음의 그 조건이랑 닮음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지. 1번, 2번, 3번. S 닮음, SAS. 여기까지는 합동이랑 똑같은데 닮음은 AA였지. 여기서는 변 3개의 비율이 같다. 비율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2, 1, 2, 4, 3, 6.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면 이거는 둘을 닮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왜냐면 1대2, 1대2, 1대2의 비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SAS는 이렇게 변이 있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어야 돼. 무조건 끼인 각은 같고 이 변의 비율이 같은 거고, AA는 어떤 각이든 두 개의 각만 같으면 된다. 이거는 삼각형에서 쓰는 조건이지. 삼각형에서 쓰는 조건. 오케이. 닮음 조건도 빠르게 봤고, 그래서 닮음을 캐치하는 게 이 닮음부터 평행선 그쪽까지 진짜 중요해. 그래서 닮음은 이렇게 봤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이제 평행선이지. 평행선이 제일 어려워하고, 그런데
내가 항상 말하는 건 삼각형을 찾아라. 삼각형. 어찌됐든 삼각형을 찾으면 된다. 삼각형이나 아니면 이런 평행선이 있을 때는 넘어간다. 비율이 넘어간다. 12번 평행선. 가장 중요한 건 비율이 넘어간다. 근데 뭐를 따라서? 평행선을 따라서. 그치? 이게 두 개가 평행하다고 했을 때 1대 2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 얘도 1이 되고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 얘도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평행선 같은 데서도 보면 여기가 3대 4면 넘어가서 3대 4가 되고 여기 넘어가서 3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비율이 넘어간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냥 평행선 따라서 비율 그냥 계속 옮기면 돼. 그냥 계속 옮기면 돼.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그 문제 있잖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있었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한데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가 3대 2라는 걸 알아.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여기에 이렇게 평행선이 있지. 그럼 이렇게 넘어와. 3,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맞물려진 평행선이 있지. 넓혀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다시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주어졌다면 그걸 3으로 하고 여기 2로 해서 뭐 이 전체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무조건 그 평행선은 비율이 넘어간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무게중심이었지. 무게중심이었는데 무게중심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이야. 중선이라는 건 어떠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에 긋는다는 거지. 이게 중선이고 중선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게 무게중심인 거야. 그래서 이 작도, 이것도 작도거든. 이걸 항상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 외심에서 뭐였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 그리고 뭐야? 그 무게중심은 중선. 중선은 여기 꼭지점에서 변해서 그냥 중점에만 내리는 거야. 직각하고 뭐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생기고 이때 G는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G를 지나는 선은 2대 1인 거지. 오케이. 2대 1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가 중선은 그리고 할 때 내가 항상 표시하는 게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도 표시해. 길이 같아. 여기도 표시해. 길이 같아. 근데 이 삼각형에서 보면 ABC의 삼각형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길이가 같고 여기가 길이가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우리는 이 선이 밑변하고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왜냐? 1대1, 1대1은 1대1이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여기랑 평행하고 그리고 이 짧은 검은색 선은 이 긴 밑변의 2분의 1이다. 오케이? 왜냐면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1대 1인 건데 결국엔 1대 2이기 때문에 1대 2가 되는 거지. 이걸 꼭 기억해줘야 돼. 그리고 그래서 해보면 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우리 넓이 b나 뭐 닮은 비도 구할 수 있지. 이게 두 개 닮은 거야. 왜냐면 여기가 1대 2거든. 왜냐면 여기가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이니까 1대 2야. 그리고 여기도 1대 2고 여기도 1대 2지. 그래서 뭐야? SSS 닮음. 어떻게도 볼 수 있어. 다르게도 볼 수 있는데 일단 SSS 닮음이라고 볼게. 이렇게 닮음이라고 보고 이 두 넓이는 닮은 비가 1대 2이므로 우리 활용해서 했던 거 있지. 닮은 비가 1대 2면 넓이 b는 1대 4가 돼서 얘랑 얘는 1대 4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무게중심에서 기억해줘야 될 게 무게중심을 하다 보면 그 넓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
무게중심으로 이렇게 중선으로 이루어진 넓이들. 중선으로 이루어진 넓이. 이 조그만 거 하나는 전체의 6분의 1이다. 이걸 무조건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무게중심을 푸는 요령은 만약에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봐. 그러면 이게 무슨 선이 돼? 중선이 돼. 왜? 중선이 많아서 무게중심이 되니까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은 중선이지. 그러니까 여기 길이 같다고 표시하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되게 어려워했던 그 문제 있지. 여기에 G 있고 여기에 G 프라임이 있는데 이 길이 구하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만약에 이렇게 뭐 삼각형이 있을 때 그으면 여기는 중선이 되고 또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도 이렇게 중선이 되겠지. 그래서 이 길이가 이 길이의 절반이니까 이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하냐? 여기가 2대 1이고 이 삼각형에서 여기서는 2대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걸 평행하다고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무게중심에서는 이 비율을 꼭 기억해 주길 바라고. 그래서 무게중심이 나오면 그냥 중선이니까 그냥 이으면 돼. 알았지? 그리고 닮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무조건 암기해야 될 세 가지. 무, 조, 건, 암, 기압. 이거는 이제 진짜 이 강의 들은 다음에 모른다고 하면 진짜 안 돼. 진짜. 이거 그러면은 그냥 시험 보기 싫다는 거야. 그냥 외우기 싫다는 거는 시험 보기가 싫다는 거야. 1번, 2번, 3번. 1번은 우리 그 시험에도 나온다고 했었지. 이 직각삼각형에서 또 여기에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때의 변의 그 비율들을 보는 거지. 자, 여기가 있으면 이 동그라미의 제곱은 이거 가까운 쪽, 먼 쪽을 곱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세모의 제곱은 여기 곱하기 여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높이, 여기 네모의 제곱은 양쪽으로 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제곱은 이쪽에서 출발해서 가까운 쪽, 먼 쪽, 여기도 출발해서 가까운 쪽, 먼 쪽, 여기서는 양쪽으로 퍼져.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이렇게 있을 때 이 직각삼각형이 크기가 다른 직각삼각형이 3개 만들어지는데 1번, 2번, 그리고 1번, 2번 다 합친 이 직각삼각형 3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3개가 모두 닮음이야. 왜냐? 직각일 때 우리가 선 그으면 내가 동그라미, X 이런 거 많이 쓴다고 했지. 그러면 X니까 여기로 넘어오면 여긴 동그라미, 여기도 X. 그렇게 보면 1번은 이렇게 해서 여기 X 동그라미고 2번도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돌려서 세워보면 여기가 직각 X 동그라미가 돼서 2번이 되고 3번이 아니라 큰 것도 여기 동그라미 X가 있지. 그래서 이게 모두 다 닮음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닮음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꼭 닮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기억을 해야 되고 2번이 뭐냐? 내각의 이등분선 3번은 외각의 이등분선 이건 진짜 기억해야 돼. 진짜 이거는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내각의 이등분선 설명하고 외각의 이등분선 설명하고 끝을 낼게. 자, 어떤 삼각형에서 한 각을 이등분하는 이런 선이 있어. 그런 선을 봤을 때 여기 길이가 5cm, 여기가 3cm야. 그러면 비례비가 5대 3이겠지. 그러면 이때 이 밑변의 비율도 정해진다는 거야. 5대
3으로. 이게 왜 그렇냐? 여기랑 평행한 이 선을 그어서 쭉 이어볼게. 이렇게 평행한다는 선. 그러면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동일하게 돼서 이 길이가 같게 되고, 여기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랑 여기는 억각이라서 같게 되지. 그러다 보면 여기 각이 같으니까 이 길이가 같게 되고, 결국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5대 3이라는 거는 여기로 옮겨져서 5대 여기가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평행선 있고 이렇게 삼각형 있으니까 5대 3, 5대 3 이렇게 돼서 이거는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워야 될 거 뭐냐? 외곽의 이등분선. 외곽의 이등분선은 외곽 다들 알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삼각형 A, B, C 요거를 기준으로 이거는 각 A의 외곽이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이거를 쭉 이었을 때 BC의 연장선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지. 거기서 이게 생긴 게 D라고 하면 우리 삼각형 기준으로 볼게. 이 점에서 출발해서 여기 A 대 B는 비율이야. 여기서 출발했지. 여기로 도착했지. 여기도 가는 거야. D로. A 대 B다. 이게 또 왜 그러냐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여기랑 평행한 선을 여기에 이렇게 그어 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억각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같고, 또 동의각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 그러면 결국에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봤던 A 대 B는 A 대 여기가 B가 되는 거지. 여기가. 그치? 그래서 따로 삼각형을 이제 여기가 평행선이지. 평행선이니까 A 대 다시 돌아오는 B라고 할게. 여기서 다시 또 A 대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외곽의 이등분선도 빠르게 확실하게 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닮음의 활용. 닮음의 활용. 여기서 외울 거는 진짜 하나밖에 없지. 닮은 B, 넓이 B, 부피 B.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닮은 B, 넓이 B, 부피 B. 넓이 B는 뭐 표면적, 뭐 페인트, 뭐 벽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부피 B는 이제 녹여서 몇 개, 물 채운다 등등 될 수 있겠지. 닮은 B가 1대 2면 넓이 B는 1제곱 대 2의 제곱, 부피 B는 1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거에서 넓이 B는 제곱이 되고 부피 B는 세제곱이 된다 이거지. 이것만 진짜 기억하면 돼. 이것만 빠르게 나올 수 있으면 닮음의 활용도 어렵지 않다. 그래서 빠르게 50분 만에 삼각형의 성질부터 닮음의 활용까지 봤는데, 이거 꼭 강의 듣고 천천히 들으면서 노트에 필기 한 다음에 이거를 계속 보면서 수학 문제를 생각하면서 풀기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강의 들어줘서 고맙고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